호머 씨랑 밥 씨랑 싸이 씨가 함께하는 황소와 아빠들의 수다. 두 번째 코너는 놀랍게도 저희가 오늘 처음 녹음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두 분의 블로그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짜 약간 증문 즉답 이런 느낌으로 바로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미국 주식 블로그 첫 번째 네. 콩맘님. 그 자녀 경제적 독립 어떻게 교육시킬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뒤통수를 빵 맞았던 그 방식을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적립식으로 뭔가 모아가는 느낌 이게 왜 되는지 그게 미국에서 연금 계좌를 트게 되거든요. 401k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월급에서 연금 그 계좌에다가 얼마만큼을 넣으면 그만큼을 똑같이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연봉의 몇 퍼센트를 회사에서 추가로 넣어줘요. 내가 그러니까 월급에서 뗀 돈을 갖다가 세 전으로 그것도 세금 혜택이 있죠. 그 세 전으로 넣으면 그 넣은 만큼이랑 비례해서 얼만큼의 월급을 더 줘요. 아, 회사에서. 매칭이라고 그러죠? 매칭. 그렇죠. 그걸 그쵸. 매칭이라고 저 하죠. 150%예요. 어, 그러니까 150% 매칭을 해준다고 회사에서? 네, 진짜요? 와우. 그게 네. 거기로 이직을 해야겠네. 150% 대단하다. 엄청난데? 엄청난다. 와. 하여튼 그런데 그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사실 세금도 아낄 수 있지 회사에서 공짜로 보너스를 더 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최고예요. 그냥 연금에다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 연금의 장점이 뭐냐면 절대 못 빼요. 그러니까 뺄 수는 있는데 빼려면 벌금을 엄청 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용돈 같은 걸 주거나 아니면 그동안 세뱃돈이나 뭐 이런 거 받았던 거를 갖다가 모아서 저는 계좌를 두 개를 애들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자기 맘대로 써도 되는 계좌. 뭐 돈을 아무 때나 빼도 되고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용돈이니까. 근데 그중에서 자기가 만약에 요만큼을 애들용 401k 계좌를 제가 그러니까 어,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어, 거기다 넣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넣은 것만큼을 100% 매칭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옵션을 주면 애들이 굉장히 고민을 시작해요, 스스로. 맞아요. 어. 왜냐면 되게 웃긴 게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그런 강제로 넣는 401k 같은 그런 계좌를 안 만들어주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준 다음에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너가 돈이 이만큼 불어난다 이런 거를 제가 알려줬는데 애들이 사실 시드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고 투자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도 뭐 빼게 막 이런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 수익률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통. 수익률은 막 엄청 높은데 원금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그래서 이제 얘네들한테 이 저축의 위력에 대해서, 적립식 투자의 위력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강제로 넣으라고 하면 얘는 안 하잖아요. 왜냐면 벌써부터 소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디 맞아요. 마트에 가면 나 돈 있는데 나 이번에 주식 올랐어. 이러면서 막 그걸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 근데 이제 뭐 사는 건 좋죠. 소비를 제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을 해서 소비를 하게 해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유도하려다 보니까 저도 회사에서 그 당한 거예요. 미국 정부에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받은 거지. 똑같은 거를 애들한테 그런 401k 계좌를 만들어주고 20살까지는 절대 못 빼는데 대신에 내가 너가 넣은 만큼 100%더 넣어주겠다 하면 스스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둘이 있는데 뭐 은근히 서로 약간 뭐 경쟁을 제가 일부러 붙이는 건 아닌데 지네가 어, 알아서 막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마 뭐 나중에 자기 소비 행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게 아마 조금씩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자녀 경제적 독립 교육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할 거고 부모가 해주는 거는 따로 이제 둘 거예요. 근데 걔네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있나 보다. 제가 가끔씩 까주겠죠. 야,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풀었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좋다. 그거는 제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제한을 두려고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보면 뭐 약간 뭐랄까 부모로서는 자식의 어떤 환난과 고난의 준비는 해주지만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약간 옆 사람이랑 경쟁도 해보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쵸. 근데 경쟁까지는 아니고 소비 행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네. 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경쟁이 어, 좀 센 말이었나 봐요. 경쟁을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뭐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돈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식은 인생 같다고 생각해요. 인생.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솔직히 뭐 최근에 장이 좋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요. 주식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맞았네, 넌 틀렸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주식 세계에서 정말 막 진짜 한 뭐 100불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몇천억대 투자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서 주가 수익률이 누가 더 높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옵션을 해서 투자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공매도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기 투자하고 단기로 트레이딩 하신 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다 그분들 다 다른 거지 누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왜냐면 인생을 살 때도 어느 누구는 뭐 경마장에 가서 막 패가망신을 할 수 있지만 경마장에서 또 어떻게 돈을 막 불리시는 분들이 있고 뭐 커리어 이런 것도 봐도 뭐 그냥 꾸준히 막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다 경쟁자 다 지누르고 성장하신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식 시장은. 음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찾은 거죠. 그게 마침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랑 좀 잘 맞아 들어갔던 거고 우리 애들도 이런 걸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쟤네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를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마 애들한테 풀어주고 싶을 텐데 일단은 좀 자유도를 주고 자기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는 좀 그래도 하지만 작은 계좌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음. 너네 성격을 네가 한번 찾아가 봐라. 너의 그 나를 찾아가는 단계 막 이런 거지. 응.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은 뭐 옵션으로 엄청 뭐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옵션을 해봤는데 저랑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누구만의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축하고 소비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좀 어쨌든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호모님의 차례로. 아이들 금융 저는 애들 아까 약간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저한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제가 되게 결혼했을 때 초반에 가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진짜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진짜 되게 길게 그게 좀 생각보다 길게 됐어요.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저희 아기 태어나고 그때도 학생이었고 아기 태어났을 때도 학생이었고 아기 이제 돌 잔치 할 때도 제가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돌 잔치를 할 분위기가 아니죠. 예전에 그 형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벌었던 그 현대차랑 기아차로 벌었던 돈은 이미 뭐 조리원비로 썼고 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돌잔치를 열어줄 테니 그래 사진이라도 찍어라. 근데 되게 자존심이 그때 되게 많이 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잔치를 하고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수중에 돈이 생겼잖아요. 이제 돌잔치 비용 이런 거는 부모님이 대신 해주셨고 선물을 주셔가지고는 이제 돈이 이제 뭐 좀 생겼는데 이거를 제가 쓰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서 돌쟁이 애를 데리고 삼성증권에 가서 계좌를 텄어요. 애 계좌를 그때 제가 약간 테슬라에 그 전부터였죠. 상장 전부터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보고서 이 대단한 친구다 싶어가지고는 되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줄까 하다가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거기다가 돈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블로그에서 그 공유하는 아이 계좌 이제 뭐 막 상징적인 수익률이 나오면 제가 공유하는 그때 그 돈이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해주고 애랑 그냥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가 뭐 알아듣던 못하던 누워가지고 애들 재우면서 계좌 보여주면서 네 계좌가 이렇게 크고 있어 보면은 애가 뭐 아나요 그냥. 근데 이제 조금씩 알면서 이건 뭐야를 해요. 그러다가 스타필드에 테슬라 매장 이제 들어왔을 때 한번 가가지고서는 보는데 애가 막 저거 내 회사라고 막 그런데 너무 창피한데 또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애가 이제 막 뭐 그런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아주 작은 지분이지만 그 개념을 상당히 빨리 애가 깨우쳤는데 또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애 앞으로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다 애 계좌에다 넣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시는 거 아니면은 나중에 취직해서 뭐 아이 뭐 유치원 지원금 이런 거 뭐 한 달에 20만 원씩 주거든요. 뭐 12개월 뭐 주면은 그거 받을 때마다 유치원비는 그냥 제가 제 월급에서 내주고 그 돈 같은 거를 다 이제 애 주식으로 넣어줬죠. 걔 앞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 계좌가 좀 생겼는데 이제 애가 좀 더 커가면서 돈 개념을 알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서 이게 막 뭐 사줘 막 마트에서 들어 눕고 이런 거를 이제 약간 할 나이가 됐을 때 그 애를 달래는 용도로 썼어요. 제가 애가 막 뭘 사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래 그럼 네 돈 갖고 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근데 애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뭐 은행 계좌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나 돈 없는데 그러면 그럼 돈 갖고 와야지 계획을 하고 사야지를 그때 좀 알려주려고 그 매칭을 그렇게 시키고 애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나이 5살 때부터 용돈을 줬었어요. 5천 원씩 매주 토요일 5천 원씩 주고 그거 가지고서 저도 형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하는 거를 해주거든요. 애가 이제 5천 원씩 모아가지고 저는 지가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사고 돈이 없으면 못 사고 근데 만약에 아빠 이거 뭐 주식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100%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 개념을 보면서 애들이 되게 갈등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좀 만족지연이라고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을 연습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좀 개념이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하면 다 나온다가 아니라는 거를 잘 알죠. 근데 사실 되게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애가 둘인데 저희는 2살 차이거든요. 근데 첫째랑 둘째랑 다 똑같이 해줬어요. 같은 방식으로. 근데 애들의 그 둘의 계좌 사이즈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운이 좋게 테슬라를 빨리 샀고 둘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다음에 샀거든요. 그래도 뭐 그래도 많이 그치. 그래도 예. 근데 이게 둘의 계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서로 계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들이 왕자의 난. 왜 그리고 살 때마다 또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둘째는 어떤 주식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없고 이러면서 막 뭐 아빠 왜 누나는 있는데 저는 없어요. 뭐 아빠 왜 얘는 있는데 저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약간 좀 가르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네요. 야, 너는 시간의 중요성 이런 거를 좀 그거 시간의 중요성도 그렇고 저는 애들 알려주려는 게 너가 남의 계좌를 왜 궁금해하냐. 그치.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래요.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너가 만약에 왜 네가 없어요가 아니라 왜 쟤는 없어요를 물어봐야지. 맞네. 그런 그치. 거는 남의 계좌를 보면서 궁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맞는 그 말이에요. 애들이 그거를 진짜 또 맞는 알아야 돼. 제가 느낀 게 인생이 원래 불공평해요. 원래. 맞아요. 맞는 말. 같은 집에서 태어나도 불공평하잖아요.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근데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서는 막 아이고 세상 뭐 같아 이러면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맞아. 예,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좀 네, 교육적으로 좋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은 애들이 막 저는 왜 없어요 이런 거보다 막 누나보다 막 더 모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뭐 강하게 추천하고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없는데 이거는 되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주식 계좌 만들어서 물론 뭐 많이 고민하시고 뭐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잘 알아보셔야겠지만 아이들이 계좌가 커가는 거를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록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막 컴파운딩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거를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과 돈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막 부담스럽지 않고 알려줄 기회가 많죠.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다 행복하려고 투자하고 이러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돈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은 불행하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실 자기 마음이 편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는 저는 좀 강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 계좌가 운 좋게 그냥 잘 되면 사실 저도 되게 짐을 하나 덜은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 결혼시키고 이러는데 고민 왜 안 하셨겠어요. 막 공부시키고 이러는데도 돈 많이 들었죠. 만약에 얘가 계좌가 잘 커서 애가 커서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는 이 경제적 독립 이런 거 애들 교육 생각하면 근데 듣고 있으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되게 행복해하는 게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이제 모든 걸 한번 다 정리를 했어요. 저희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싹 비웠죠. 어쨌든 호머랑 밥도 알지만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더라면은 되게 수익률이 높았다는 걸 요즘에 경험했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옆에 계시는 두 분을 통해서 많이 봤고 그 지표를 봤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그때 제가 털면서도 애들 거는 좀 남겨놨어요. 되게 조그만한 너무 잘했네. 예. 그래서 되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그나마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희망 갖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희망이라는 게 그게 나중에 큰 돈이 되겠다 이런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나마 내가 그때 현명한 선택을 하나라도 했었구나 이런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주는 되게 좋은 저한테는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게 어릴 진짜 때부터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담론수 그 교육학계 쪽에서 담론에 요즘에 그 금융에 대한 교육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맞아요.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인류의 역사 중에서 지금 현재는 자본주의라는 그 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아니, 것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학 학비 1년에 8천만 원이라 그런 8천만이 8억 8천만 1억 원인데 정도 되는 거죠. 1억. 그러면은 3억 2천 애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 돈이 없으면 빚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에 3억 빚을 줘야 되는데 금융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맞아요. 좀 어른으로서 좀 무책임하죠. 이런 상황 만들어 놓은 게. 맞아요. 맞아요. 이 교육이랑 의료비는 정말 미국의 핫 토픽이라서 이거는 정말 네. 나중에 아마 한 8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맞아요. 예를 이런 건 내서 얘기를 약간 그런 해보고. 거 네. 얘기했네요. 아무튼 저는 아이 금융교육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에콩마님 다음 질문 한번 답변이 도움이 볼까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다음은 보노 소년님인데 두 분을 다 팔로우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애플카의 등장에 따른 테슬라의 영향 그리고 뭐 인공지능 4차 산업 섹터의 호재 시장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주셨네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는 호머가 테슬라 전문가니까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 전문가 아니에요. 저 그냥 어, 사람이 좋아서 투자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뉴스 그렇게 막 이게 지금 질문하신 게 엄청 큰 경쟁사가 나타나는데 테슬라가 불안하지 않냐라는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네 너무 큰 경쟁하고 있던 회사라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안 봐요. 제가 지금 좀 이게 좀 너무 성의 없는 답변으로 들릴까 봐 조금 우려되는데 사실 저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이 엄청난 경쟁사가 나타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정말 오랫동안 투자한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러면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를 좀 안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 뉴스를 봤을 때 고민이 사실 많아지죠. 고민이 좀 많아지고 좀 감정적이 만약에 그때 술을 한잔 하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밤늦은 시간이고 이러면 감성적이 돼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행동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작은 뉴스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싸이를 붙잡고 제가 주식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치, 주식을 지겨워서. 팔지 않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제가 뭐 쓰시는 거 보시면 제 블로그는 참 재미가 없거든요. 볼 것도 없고 와주시는 분들 되게 그냥 감사한데 그냥 저는 어떤 회사에 관심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 그냥 질문하고 싶은 걸 혼자 질문하고 그리고 샀을 때 왜 샀는지 그냥 한 줄 정도로 제가 항상 남겨요. 근데 그게 사는 주된 이유여야 되는데 그거를 한 줄로 남기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뭐 내년에 경기가 뭐 이럴 것 같은데 뭐 스티뮬러스가 더 나오면 이런 거는 쓰지 않아요. 사실 한 줄을 쓰려면은 그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는 이유가 나중에 팔아야 될 때 그거를 다시 봐요. 팔고 싶은 이게 욕구가 날 때 뭐 막 뉴스 보는데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전부 다 막 올캡으로 막 시장 뭐 큰일 났다 이런 거 나오면 그거를 보죠.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처음에 한 줄로 썼던 거를 비교해 보면서 그때의 이유가 지금 변했나를 보고 그게 변했으면 파는데 아직 그래서 판 거는 한 번도 없어요. 다행히. 훌륭하네요. 훌륭해. 예, 뭐 더 좋은 투자처가 너무 투자하고 싶어서 다른 데들을 정리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아니면은 뭐 최근에 저 그 라파엘의 계좌하고 저는 이제 빨리 좀 돈을 옮겨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찔끔찔끔 사놓은 것들 정리해놓고 이런 건 있었어도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왜냐면 기업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 그냥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저희 다 회사 생활 하면서 알지만 무슨 뭐 자산이 있긴 있지만 뭐 그냥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생물이거든요. 생물.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잘 굴러가는 회사에 있으면 어려운 난관이 와도 알아서 이겨 나가요.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엄청난 경쟁사든 뭐 난관이 왔을 때
얘네는 지겠다라는 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기기 좋은 게임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임은 안 하려고 해요. 잘.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애플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카 그 잘 됐으면 어. 좋겠어요. 네. 다 살 수가 없겠네. 경쟁사 주식도 사면 된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쵸. 그거 그렇진 않아요. 뭐, 그렇진 않아요. 저는 경쟁사 주식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또 그거는 큰일 날 조금 뻔했네. 예.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좋은 기업이면 경쟁사든 아니든 간에 뭐 다 산다는 거지. 예. 네네. 네. 그렇죠. 나중에 좋은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죠.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혹시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할 수 네, 있죠. 뭐할수 있죠. 내 관점 내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맞지 않다라는 게 중요하죠. 뭐 그런 거 맞아요. 나중에 한번 좀 수다 떨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 그렇죠. 오케이. 네. 다음 다음 질문이고요. 질문 제 아따빵빵님으로 넘어가죠. 제가 아따빵빵님의 그 질문을 봤는데 화랑장 추세가 바뀔 변곡점이 될 만한 시그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계신지라고 여쭤보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뭐 그냥 쉽게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연준이라고 봐요. 연준. 만약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가면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뭐 주식시장이 약간 힙값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뭐가 팔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금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갈 기업은 그냥 은퇴 때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화랑장 추세가 흔들릴 수는 있는 거는 뭐 결국 금리 인상 아니면 뭐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일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라는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정말 소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들어오는 돈이 없을 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되는 현금이 자기 현재 소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경제적 독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제가 일하지 못할 때를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딱 정해준 기준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생활비가 있고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뭐 몇 프로씩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뭐 아마 회사를 그만두는 그러니까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만두는 때가 아마 50대 중반 이후 아무 때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내 소비가 한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대충 가정을 해놓고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계좌가 막 이만큼 풀어놔가지고 그 4%의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주식 계좌에서 4%씩 빼서 쓰면 그게 보통 25년 정도를 잡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65세 은퇴한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25를 더하면 뭐야 80이잖아요. 아니다 90. 저 공대생인데 이러면 안 돼. 돈가스 승리. 자 55세에 은퇴를 했을 때 25년 동안 그걸 4%로 하면은 감당이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돈을 직접 빼지 않더라도 뭐 배당금을 이제 그냥 원금 그대로 두고 배당금을 4% 받고 뭐 5%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 금융 경제 교육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 네, 뭐 호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화랑장인데 변곡점. 변곡점이 될 만한 시그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크로는 저는 관심 있게 보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액션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사실. 역시. 그러니까 달라진다면 저는 사실 지금도 막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요즘. 말도 안 되게 오르니까 많이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좀 진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러면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 뭐 제가 뭐 최근에 좀 막 사서 모으고 있는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사실 저는 뭐 맞아요. 그냥 팔란티어 항상 이런 게 팔란티어 이런 게 너무 많이 너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원래 오늘도 제가 더 살까 보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짓인 게 결국엔 타이밍 잡으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짓인 게 아침에 맞아요. 보다가 막 살까 말까 하다가 또 올라가지고는 안 사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게 맞죠. 맞아요. 그냥 사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면 덜 사는 거잖아요. 덜 비싸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모르겠어요. 다들 뭐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뭐 어떤 주식 몇 주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숫자 그냥 의미가 없어서. 저 알아요. 아마존 2개. 저는 오히려 되게 길게 가져갈 거면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사실 제가 항상 들을 때마다 뭐 개미는 뭐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월급쟁이 투자자가 진짜 제일 마음 편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게 진짜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도 마음대로 못 사잖아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고. 저 같은 그냥 월급쟁이 투자자는 아무거나 막 사도 돼요. 제 맘대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 산 게 비쌌네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고, 뭐 떨어지면 더 사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여윳돈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냥 매달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덜 써서 돈을 남겨서 더 사면 되는 거라서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경제적 독립의 기준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거 없는 것 같고, 저도 뭐 아까 뭐 얼마 벌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계산은 하거든요. 4% 룰을 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벌겠다는 보는데, 뭐 누구나 좀 마진을 쿠션을 깔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벌고 싶죠, 그거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독립을 잃었다 한들 저는 사실 제가 당장 뭐 일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시간을 어떻게 쓰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요, 사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경제적 독립을 잃었다고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까지는.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죠, 저는. 그게 되게 좀 약간 부끄러운데, 얼마나 재미없게 살면 일을 안 해도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별로 없냐라는 거 보일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재밌어요.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재밌고. 재밌죠.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소비하는 즐거움이 생겨서 좋다고. 주식을 맨날 주식을 사니까. 사는 게 맞아요. 그거 되게 커요. 제가 엄청 크죠. 재밌어요, 진짜. 네, 그 주식을 샀을 때, 물건을 샀을 때랑 그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되게 좋아요. 아니, 저는 아침에 이제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하는데, 정말 살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막 맞아요. 어렸을 때 조단 운동화 샀을 때 그 느낌? 그치, 그리고 그치. 막 맞아. 아마존 주식을 사실 저는 그냥 최근에 샀어요. 그거를 사기 위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사고 싶었어요. 왜 비싸서 못 사는 주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모아서 그걸 샀는데 막 진짜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짜 짱이야. 아마존 그 뭐- 프라임 안 봤었는데 넷플릭스 지울까? 뭐 이런데 넷플릭스 가끔 맞아. 그 모으는 맛이 있죠. 그 모으는 맛이 있죠. 아니 그 약간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명품을 사달라고 그러길래, 야 그럴 바에 내가 너 주식 사줄게. 그럼 너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진짜. 이렇게 했더니 막 짜르르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 맞아요. 관점의 차이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더라고요. 진짜 가만히. 그러니까 저도 조용히 그냥 보고 듣고 조금씩 사고 하다가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니까 이게 진짜 눈이 크게 맞아. 떠지더라고요, 어느 날 딱. 저도 제 친구가 애들한테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만나서 애들 용돈 용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갖고는 야 뭐 이렇게 많이 주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는 애들 그때 비자를 사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누워서 이제 계좌 볼 때마다 이거는 무슨 삼촌이 사준 거고, 이거는 할아버지가 사준 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재밌고. 주식 사 먹는 얘기, 재미가 진짜 쏠쏠해, 진짜. 그치. 진짜 그게 정말 거기 얘 나중에는 이게 더 사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이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빠지기를 기대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치. 예. 폭락장이 오면 즐거워요, 즐거워. 예. 아니 최고의 덕질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네. 정답이야.